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심리교육방송 6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교육방송은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오시게 되면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간만에 유튜브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방송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듣기 좀 거슬리는 방송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내가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자꾸 쿡쿡 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라도 자꾸 들어봐야 되는 것이, 적어도 나보다 먼저 많이 이 시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오류들을 대표적으로 골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꼭 이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귀로라도 들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처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방지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박탈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기술적 매매자, 즉 지난 방송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제가 6월 15일 날 올려드렸던 이 네 번째 방송에 보게 되면, 매매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매매자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박탈감에서 오는 거고, 즉 뭐냐면 에코프로처럼 저렇게 가버리는 주식들 혹은 매매했다 하더라도 저것보다 일찍 나왔을 겁니다. 아, 이게 정보니까 여기서 나와야지 했는데 막 90만 원까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야 되거든요. 그게 모든, 그러니까 슈팅하는 종목은 슈팅 다 먹고,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거기서 나오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내가 규칙을 정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박탈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매매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오류는 물려도 괜찮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특히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물릴 거면 차라리 저 종목이 낫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말 그대로 그랬던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에 먹었을지라도 다음에 또 똑같은 오류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매자든 투자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누구든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저런 수급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정말 소시적에는 뭐 차화정이 그랬고, 바이오제약 광풍 때도 그랬고, IT 광풍 때도 그랬고, 예,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눈과 귀에 많이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저 종목이 없으면 지수의 어떤 흐름을 아웃퍼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꾸 저 종목을 보면 볼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흐름만 봐도, 저는 이 80만 원 언저리에서 다 매도하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쓰리봉 맞고서 꺾여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계속 물탑니다. 왜? 아, 예전에 저렇게 해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걸 돌파할 확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확률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90% 맞고 떨어지는 확률 대신에 내가 자꾸 10%의 확률에 내가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늘 이야기 드리죠. 하락 초입에 가서, 하락 초기에 이미 다 계좌가 물려 버립니다. 계속 물타요. 그러다가 운 없으면 이런 자리 평생 안 온다니깐요. 에코프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100만 원 다시 오는 자리, 그쵸? 이런 자리들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 돌파해서 200만 원도 갈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자리 정도면 물 다 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버티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죠.
뭐라고?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니까요. 내려와서 이 마디에서 된다니까요. 근데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때 못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걸 다 물려 있는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좋은 종목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종목이라서 저 자리에서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가 같은 규칙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계속 그 진폭과 그것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버텨서 더 먹고 어떨 때는 일찍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네, 수렴하는 게 떨어지고,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에코프로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려요. 내가 갖고 있었던 원칙, 전략,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이레귤러가 발생하는 거에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레귤러는 이레귤러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이레귤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도 올라오다가 한번 눌러야 되는데 그거 안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이레귤러죠. 이레귤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또 있는데 내가 그 당시의 시세에 몰입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하버드대에서 연구했을 때 포모라고 해서 소외 불안 증후군, 나는 에코프로 없는데, 나는 에코프로 없는데, 지수가 저렇게 올라도 내 거는 막 떨어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비교 대상을 에코프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습관적으로 최저점하고 최고점을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요거 4만원 밖에 안 했는데 3만원에서 8만원, 80만원, 20배인데 이거 못 먹었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거 50만원 찍었을 때만 매수해도 거의 100%를 먹는 건데 저거 못 먹었다고. 즉 뭐냐면, 모든 시세에 대한 흐름을 최저에서 최고로 계산해요.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주식에 대한 격언을 이야기하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을 하면서 늘 모든 비교를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계좌가 저거 찍고 빠지고 있는데 예, 도저히 못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깨졌어요. 그러면 정보를 다시 깨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90만원 내도 내가 안 팔았는데 한 85만원만 반등하면 나와야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즉 뭐냐면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꿔버려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될 거였으면 이미 내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수익과 손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최저에서 최고로 막 계산해 가지고, 특히나 이 본전 심리에 있어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시작했는데 1억 5천 갔다가 1억 2천 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손실이래요. 2천만 원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뒷전략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수익 있으니까 이제 방어로 좀 가야 되겠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3천이나 손실을 봤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1억 5천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매매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꼬여버립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다시 올랐을 때 무조건 75,000원 마디를 다시 올라와서 쌍봉으로 깨고 있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게 맞다. 지난번에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운 좋게 준 거다. 가면 나머지 뭐 한 3분의 1이든 깡장만큼만 조금만 들고 있는 거고 대부분 나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리고 120병도 이탈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올라오면 무조건 나와야지,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자꾸 목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깨트리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거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복이라는 거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못 뛰어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리딩이나 어떤 전략을 이야기할 때 저도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심리적으로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히려 극복하려다가 잘못되는 경우, 즉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 안 되는 것보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종종 내가 저런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아 그래. 내가 또 이거 넘어서 다음에는 꼭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야지. 예. 물론 극복하면 좋죠. 근데 오랜 시간 이 시장에 많은 분들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깐 저거는 극복의 대상이다 보니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자꾸 저런 흐름에 부딪히게 된다. 오늘 제가 본 방송을 저희 차기사 카페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저 에코프로 하나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략이나 통계나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꼭 데이터를 낸다라는 게 손으로 모든 걸 기재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무의식의 통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내가 눈으로 머리로 쌓는 무의식의 통계들이 분명히 쌓여요. 근데 에코프로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쟤는 분명히 시장의 이레귤러인데, 정말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흐름에 꼬이지 않길 절대적으로 바라도록 하겠고, 내 전략 잘 유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오늘 유튜버와 같이 올리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쪼록 최근장에서 심리를 컨트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날씨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도 차기사 카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